어, 이론적인 내용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좀 실습적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. 하지만 이제 실습을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부분이 좋아서 요 아까 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설명할 부분은 아이작 랩에서 얘기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학습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강학습 코드 하는 거 한번 보셨을 텐데 보통 보면 그 파이썬 코드 하나에 처음에는 오픈 짐 같은 거 하면 짐 환경 불러오고 뭐 보통 리워드 함수, 옵저베이션 펑션 뭐 이런 거 세팅해주고 액션은 어떻게 해줄 건지 뭐 이런 거 세팅을 해줘가지고 돌게 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이렉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 방법 중에서 다이렉트 방법이고 제가 다른 그 플랫폼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아이작 랩에서 추가적으로 핸들링 하기 위해서 쓰는 플랫폼 또는 워크플로우를 매니저 베이스드, 매니저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쭉 내려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말 그대로 우리가 강학습하면 이게 꼭 아이작 랩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강학습 같은 경우는 환경이 있고 에이전트 있고 상호작용이 있고 즉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액션, 환경에 어떤 액션을 해주는 거고 에이전트는 그 환경에서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관측값을 받게 되죠. 요것 텀은 어떤 강학습이나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이 처음에 환경 설정은 우리가 로봇을 강화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테이블 위에 뭐 블럭을 쌓는 건지 뭐 이런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. 환경 설정해 주는 거는 그냥 코드를 말 그대로 작성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환경 설정하고 보통 리셋이라고 하면 실패를 했을 경우나 아니면 성공했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리셋 포인트를 우리가 보통 잡아요. 보통은 뭐 어떤 태스크가 석세스 했을 때나 페일 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스텝 랭스라고 하는 뭐 200이면 200초 뭐 이런 거 이상이 되면 다시 초기화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으로 리셋을 하게 되고 이 스텝은 말 그대로 한 번 한 번의 강학습 행동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현재 상태를 보고선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 상태를 보여주는 요 전체를 강학습의 한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어떤 액션에 대해서 그 액션을 하고 나서 상태가 바뀌는 거를 그냥 상태가 바뀐 거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게 보통 우리가 헤드리스 모드로 얘기하는 거고 렌더링은 눈에 보이게끔 그 결과를 표현해 주는 것까지 하는 거. 보통 렌더링까지 들어가는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그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는 렌더링을 안 하고 합니다. 왜냐하면 렌더링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종료는 어떻게 끝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, 이 워크플로우별로 아이작 심에서 주로 쓰는 함수의 이름들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셋업씬이 환경 설정하는 거고 reset 그리고 get observation이 한 스텝에서 어떤 그 현재 상태를 읽어오고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calculate metric은 우리가 보상함수나 이런 거 계산할 때 필요한 전 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즈더는 이게 성공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끝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파일에 그냥 쭈루루 그러니까 우리 일괄 프로세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형태로 하는 걸 다이렉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, 여기 매니저 방식하고 다이렉트 방식이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쭉 설명한 거를 다이렉트 방식이라고 하면 매니저 방식은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쭉 하는 게 아니고 옵저베이션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 리워드를 계산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다음 환경을 어떻게 리셋할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 이런 것들을 매니저를 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뭐가 좋으냐? 간단한 문제, 간단하게 그냥 쭉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다이렉트가 더 좋습니다.
왜냐하면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 하나의 어떤 그 일괄적인 프로세스로 모든 과학학습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요.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인버트 펜드럼 뭐 과학학습 그 하면 인버트 펜드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빨리 되고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트 펜드럼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. 하지만 휴머노이드 보잉이라든지 사적 보잉 같은 경우 그 리워드 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은 사실은 이렇게 매니저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관리하기가 좋은 점들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작 랩에서는 매니저 베이스를 지원을 하는데 말 그대로 관측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많이 하잖아요. 이런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각각을 담당하는 매니저를 따로 두고 따로따로 모듈화 해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. 그래서 모듈화 할 수 있는 거, 재사용, 확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 간단한 거는 그냥 우리 이전에처럼 쭈루루 써면 뭐 진짜 1시간이면 끝날 거를 요거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두 개의 방식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. 자, 그래서 코드를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요게 매니저드 방식의 베이스된 하나의 텀인데, 자, 지금 리워드를 줄여서 이거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리워드 텀에 대해서 뭐 살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웨이트, 그리고 이거는 종료됐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리워드 텀, 조인트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, 뭐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별로 리워드 텀을 따로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웨이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매니저가 현재 한 과학습의 리워드를 계산해 주는.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리워드는 이 밑에 나오나 모르겠는데, 네,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컴퓨터 리워드라는 함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의 정보를 가지고 리워드를 계산하는 거. 여기서 보면 뭐 살아있는지 아니면 종료됐는지 포지션 벨로시티 값들을 다 어떤 서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요게 최종 토탈 리워드 최종식이죠. 좀 안 보이니까 위로 올릴게요. 자, 이렇게 각각을 다 계산해서 합하거나 또는 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최종 계산해서 내보내는 거.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다이렉트 방식. 그리고 매니저 방식은 아까 같이 리워드 텀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식. 뭐 요게 다이렉트 방법하고 매니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,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는데 사실 처음에 접근하게 되면 다이렉트를 거의 다 100% 선택해서 하실 거예요. 왜냐 직관적이라고 얘기하죠. 바로 눈에 보고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하다가 만약에 좀 더 이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느끼면 사실 이렇게 매니저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리워드 아이작 랩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. 왜냐하면 여러분 쓰시다 보면 매니저랑 다이렉트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쓰시면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더 좋을 거고,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듈화 할 수 있느냐, 하나로 다 묶어서 하느냐, 그리고 뭐 재사용성이나 뭐 확장성 이런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매니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,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석사나 박사 과정들 생기기 때문에 연구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접근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, 솔직히 말해서 연구에 나오는 결과 하려면 다이렉트 방법 쓰시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걸로 회사에서 만약에 광학습 관련된 것들을 큰 프로젝트하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하신다.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이렉트 하도 괜찮지만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다이렉트 하면 단순 반복 작업들이 많아지게 됩니다. 근데 처음부터 매니저로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, 세 번째 할 때라도 조금 한두 개만 건들게 되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, 자, 그리고 액추에이터 센서,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우리가 보통
관절 뭐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articulate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작심에서도 용어도 articulation이 의미하는 거는 보통 로봇은 강체, 우리가 얘기하는 강체하고 그 강체와 강체를 연결해주는 조인트의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조인트와 그 강체의 트리 구성을 다 합해서 하나의 articulation 또는 하나의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이작심 자체에서는 로봇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articulation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그 articulation 안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터처럼 액티브한 거, 그리고 액티브하지 않은 패시브한 이런 요소들이 각각 움직이는 내용들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 물리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, 뭐 위치 속도 제어를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을 하게 될 거고, 토크 제어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뭐 네,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고,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자, 요 두 개 액추에이터 모델 중에서 임플리시트하고 익스플리시트 두 가지가 있는데, 즉 암시적인 모델, 명시적인 모델. 자, 암시적인 모델은 그냥 우리가 아이작 심, 아이작 랩 다 피직스 X 물리 엔진을 씁니다. 그 물리 엔진에서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모델, 액추에이터 모델을 씁니다. 자, 액추에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로봇 제어할 때 중간에 PID 제어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. 일단 조인트를 어떤 명령을 뭐 30도라는 조인트 명령을 주면 사실 그 30도에 가기 위해서는 서버 모터든지 모터 드라이버에는 다 PID 제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커런트 제어 해가지고 그 30도 포지션에 맞게끔 가게끔 하는 제어기가 안에 있는 거고, 우리는 그거를 굳이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30이라는 조인트 명령만 주는 거죠. 그런데 이 물리 엔진에서 그런 것들을 30이라고 줬다고 조인트가 바로 30으로 가면 사실 물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PID 제어 또는 PD 제어기까지도 다 계산이 되게끔 액추에이터 모델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냥 단순 PD 제어로 모델을 쓸 때는 그 임플리시티 암시적인 모델을 쓰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다른 제어기를 구성해야 된다.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제어기 모터가 뭐 퍼지 제어를 쓴다던가, 아니면 뭐 유압 같은 뭐 특별한 형태의 제어기를 쓴다던가 하면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. 근데 뭐 여기까지 저도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여기까지 건들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사실 로봇을 만들다 보면 제어기라든지 모터 액추에이터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만드시면 네, 되겠죠. 자, 그래서 왜 요거 설명을 드리냐면 임플리시티랑 익스플리시티, 임플리시트라는 거는 이따가 코드 설명할 때 중간중간 나와요. 왜냐면 그 클래스 이름이 뭐 implicit actuator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implicit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액추에이터 그룹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슷한 모델 액추에이터 그룹끼리 모여서 한 번에 계산하면 편하다. 그래서 그룹을 한다. 그리고 그 그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연속 제어를 이해하면 서버 모터, DC 모터도 있을 수 있지만 온오프 제어를 하는 뭐 실린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액추에이터 그룹을 액추에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그룹핑한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센서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센서는 사실 저희가 로봇 시뮬레이션 하면 특히 아이작스에서 하면 센서 종류 되게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. 뭐 라이더도 지원해 주고 카메라도 지원해 주고 또는 IMU 센서에 또는 컨택트 센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센서들 중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된 요소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이작 랩에서는 대부분 그 센서 베이스라는 추상 클래스, 그러니까 모든 센서들은 이 센서 베이스를 기본으로 가지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뭐
레이 캐스팅, 뭐 렌더링, 뭐 여러 가지 다 정보들 측정 값들 중에서도 한 가지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요 업데이트 피리어드. 그러니까 센서마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들이 다 틀려요. 보통 우리 라이더스도 라이다 그 한번 돌 때마다 모델마다도 다르고, 그 설정하는 것도 좀 다르고, 그리고 IMU 센서가 업데이트 되는 프리퀀시라든지 또는 카메라가 업데이트 되는 프리퀀시 전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업데이트 주기를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,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 아이작랩 뒤에 코드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른 거, 뭐 이전 거로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제보인데, 가제보랑 가장 다른 거는 아이작 랩은 기본적으로 멀티 환경, 보통 멀티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라고는 얘기 안 하고 멀티 인바이러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멀티 환경, 멀티 인바이러먼트. 즉 하나의 가상 환경 안에 여러 개의 환경들이 동시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. 즉 하나의 그 강학습 아이작습을 돌려가지고 하나를 돌리는데, 그 안에 보통 4,000개 또는 8,000개 정도의 조그만 구역에서 따로따로 그 로봇들이 학습을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아이작 랩이 또는 아이작 짐이 좀 빨리 강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센서들도 그리고 액션들도 그렇고 다 벡터화 되어 있어요. 벡터화 되어 있다는 게 이 GPU 환경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 텐서, 그 토치 텐서로 변형이 되거든요. 즉 인바이러먼트가 하나가 있고 센서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면 그냥 하나의 배열 하나를 차지한다 그러면, 이게 4,000개면 요 하나씩이 4,000개 쭉 들어있는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이작 랩에서 코드 하다 보면 그 배열별로 따로 처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따로 처리하는 것들을 쪽 우리가 말 그대로 뭐 그 배열 인덱스 써가지고 뭐 따로따로 뭐 넘피나 이런 거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,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코드나 유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벡터화 지원이 센서뿐만 아니라 액션에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들, 여기 아까 보셨듯이 뭐 카메라 데이터, 그리고 컨택트 센서, 뭐 프레임 트랜스포머, IMU, 레이캐스트,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지원이 되고, 아마 이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오늘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,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, 카메라에도 우리가 뎁스 데이터도 있고 RGB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컨택트 센서, 네, 이렇게 부탁됐을 때, 또는 아마 뭐 IMU라든지 레이캐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, 이것들은 데모 파일도 있거든요. 그 아이작 랩 그 클론해 가지고 하시면.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,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서에 대한 내용들은 그 코드 데모 코드, 튜토리얼 코드 보시면서 이해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말 그대로 기초적인 부분 몇 가지 용어, 그러니까 매니지드 베이스랑 다이렉트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하고, 액추에이터는 임플리시트 모델, 액추에이터 모델이라는 부분, 그리고 센서에서도 뭐 업데이트 주기라든지 아니면 벡터라이즈 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개념들이 아이작 랩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, 아무래도 네, 시스 위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러분들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게, 이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은 요 코드 돌리면 지금 아이작 랩에 설치되어 있는 인바이러먼트들 리스트를 쭉 나옵니다. 요 리스트 인바이러먼트라는 파이썬 코드를 돌리면, 이따 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데모 중에 H1 그 유디트리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있죠? 이 로코모션, 그러니까 보행을 학습해 놓은 코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강화학습으로 그 팔러스 만든 다음에 그 팔러스 기반으로 해서 키보드로 명령 방향 주면 그 방향으로 가게. 그래서 뭐 업, 레프트, 레프트, 라이트 뭐 요 명령을 주면 키보드 하면 그거대로 갑니다.
그거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이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뭐 에이전트 코드 관련된 거,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앞으로 아이작 랩 써가지고 하실 때 항상 나오는 코드 중에 그 플래그 중에 하나가 요 넘버 인바이러먼트, 아까 얘기했던 멀티 인바이러먼트라고. 자, 기본 아마 디폴트 값이 32개일 거예요. 근데 이게 여러분 VRAM만 서포트된다면 8000개까지도 뭐 문제 없고, 제 걸로도 한 4000개 정도는 돌려요. 그래서 요 값을 4096으로 하면 말 그대로 하나의 환경에 4000개의 인바이러먼트가 생성이 되고 병렬로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코드 한번 보시면 되고, 여기서 제로 에이전트랑 랜덤 에이전트의 차이는 아까 액션 말씀드렸죠, 강학습에. 즉 액션에 그냥 제로 값을 주는 거. 가만히 있다가 그냥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. 랜덤 에이전트는 액션을 랜덤하게 주는 거. 그러니까 그거 코드에 대한 내용인데, 요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코드 실습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넘어갈 거니까, 살펴볼 거니까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, 아니면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